반갑습니다. 여수는 저희 고향인 고흥하고 아주 가까워서 말투부터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 그러니까, 강주에서는 하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들이야 그러는데 그랑께 하 이런 이야기를. 여기는 무체지를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고흥에서는 하초지라 그럽니다. 하초지라 그러고요. 우리 깍두기를 썩박지라 그러거든요. 강주에서 식당에 가서 썩박지 주라 했더니 뭔 욕을 한 줄 알고 그랬었습니다. 문화가 같고, 또 마침 우리 목사님께 오늘 식사하면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그 가장 많은 연세대가 어떻게 되시냐 했더니 50에서 60 사이라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알아먹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교회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했지만 오늘처럼 편하게 밥을 먹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했고 따뜻했었습니다. 목사님을 뵈면 교회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은 밤, 깊은 밤, 겨울이 곧 오고 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한테 와야 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써서 어떤 일을 해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이 60이 돼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흥, 여러분 나라호라고 아시죠? 거기 가면은 도하면이라고 있습니다. 호두 옆에 이순신 장군께서 초임했던 발포해수욕장 그 부근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을 어디다 지었냐면 바닷가, 마당이 우리 바다였습니다. 마당. 바람이 불면 저희 집은 초가집이었는데 날아가 버릴처럼 바람이 셌습니다. 파도가 여러분은 어떻게 온지 유심히 보셨는가 모르지만 모든 분들은 그냥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하는데 이렇게 돌면서 옵니다. 그시죠? 파도가. 태풍이 칠 때는 그 파도가 우리 마당에 고동, 해삼, 멍게, 낙지,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마 내 후배가 여기 이 교회에 있다 그래요. 고영심이라고. 그 친구는 분명히 내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닌 걸 알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품어갖고 옵니다. 바지락도 가져오고요, 소라도 가져오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데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살아보십시오. 진짜 좋은지.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면은 이 초가지붕이 넘어가 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저 앞에 있는 기둥은 저 앞에 나무에다 묶어라. 둘째 아들은 셋째 아들은 여기를 묶어라. 넷째 아들은 저기를 묶어라. 다섯째 딸은 물을 퍼내라. 여섯째 딸은 빨리 이장한테 말해라. 여덟째 딸은 많이도 났어요. 이게 파도 소리가 날 때마다 아기를 낳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 아기를 그렇게 많이 낳았을까요? 사남 사녀. 저는 거기서 6번째 아니면 7번째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그 이전까지는 제가 7번째인 줄 알고 봤는데 대학교 때 6번째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밖에서 누나를 나갖고 들어왔답니다. 그 누나를 빼면 나는 6번째고 안 빼면 7번째입니다. 바쁘기도 하신 분이에요. 파도 소리가 날 때마다 아이를 낳고 또 밖에서 나오고 또 데리고 오시고, 우리 어머니 속은 얼마나 썩었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많은 분들은 보리밥 먹으러 가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말을 하면 니나 먹어라. 하도 많이 먹어갖고 보리밥 냄새도 맡기가 싫습니다. 밥꼬리 여러분 아시죠? 위에도 걸어놓고 보기도 싫습니다. 보리밥. 또 어떤 분들은 고구마밥 먹으러 가면 너나 먹어라. 여러분 고구마밥을 먹으면 흰트림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참으로 어렵게 컸습니다. 사남 사녀. 그렇게 태어나서 살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선생님도 하고
무슨 뭐 면장도 하고 뭐 경찰도 하고 기자도 하고 뭘 많이 했다고 그래. 난 모릅니다. 안 봐서. 그러니까 한 곳에 못 앉아 계신 분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면장들 달리기 대회를 하다가 자빠졌답니다. 자빠졌단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영어로 말해드릴까요? 쓰러졌답니다. 그러니까 자빠져갖고 지금 약간 다쳤으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의료 시술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 당시는 의료가 그렇게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여수라 그래요. 여수에 어디 있는 병원으로 아버지를 데리고 갔는데 스프를 잘못해가지고, 스프가 뭔지 아시죠? 스프를 잘못해가지고 다리가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왼쪽 다리를 무릎이까지 잘랐습니다. 저 태어나기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한번 낫게 해보려고 얼마 남지도 않은 재산을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이 다리가 하나 없는 채로 살 데가 없으니까 그 원 마을에서 산을 2개나 넘는 깊은 산 속에다가 뭐라 그러죠? 문중에서 땅을 좀 주니까 거기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를 낳았어요. 7번째인 저를, 6번째인 저를. 네. 근데 저는 태어났을 때 아버지 다리가, 모든 사람들의 다리는 다 왼쪽에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못 봤으니까. 그리고 사람을 못 봤으니까. 산속에 우리 집 하나였으니까. 물론 불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올 때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배웠던 이러한 학문이나 이런 것이 좀 출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형들은 못 가르치고 저는 좀 가르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를 했냐면 서당을 했답니다. 그 산속에서. 거기서부터는 제가 알아요. 흙집을 지어가지고 고흥군에 문맹자들, 글을 못 읽는 사람들, 농한기 때 전부 우리 집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를 가르쳤냐면 하늘천 따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신문에, 옛날에는 신문에가 한문이 있었답니다. 한문으로 나온 단어를 쭉 뽑아가지고 자주 나오는 단어 순으로 해가지고 책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대통령, 권한, 국회, 교육, 사회, 문화 이런 걸 한문으로 된 자기가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 문맹자인 고흥군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주산을 그렇게 잘났다고 합니다. 주산. 그때는 컴퓨터가 없을 때 시절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주산을 한문을 낮에 가르치고 밤에는 주산을 가르치면서 소위 훈장 노릇을 한 거죠. 저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5살 때부터 아버지 다리 하나 없는 무릎에 앉아가지고 그 형들과 함께 한문을 배우고 주산을 배웠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미 주산을 1단이라고 땄답니다. 1단. 굉장히 잘한 거죠. 암산을 막 잘하고. 한문도 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럽니다. 제 7살 때 학원생들이 늦게 오니까 이놈들이 왜 이렇게 늦지? 그러니까 7살인 제가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랬다고. 그 7살 먹을 애가 할 이야기입니까? 필시 곡절이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곡절이라는 단어를 너가 아느냐 그래서 써줬답니다. 쓸 수 있죠.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7살이가 곡절이라는 말을 쓴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고흥군에서는 저 아이는 천재다. 저런 애가 없다. 그렇게 컸답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잘한 줄 알았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당시에는 반장이라고 하지 않고 급장이라고 해서 급장. 당연히 급장을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해왔고 우리 아버지는 그게 내 낙이 됐겠죠. 자기가 다리도 하나 없는 병신인데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도 있는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좋았을 겁니다. 근데 5학년 때 갑자기 5월 달에 담임선생님이 바뀐 거예요. 나는 5학년 급장인데 담임선생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제가 차려 경례 애들한테 선생님한테 인사를 시켰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딱 인사를 받고 딱 나가시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너 급장하지 마. 오늘부터 급장하지 마. 반장하지 마. 이게 내가 뭐 잘못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천만 너 급장하지 마. 네가 해. 그래서 나는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산을 넘어와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나한테 급장을 하지 마라고 그래. 왜? 네가 뭘 잘못했니? 아니요. 차려 경례 이것밖에 안 했는데요. 근데 왜 급장을 하지 말라게?
나는 모르지요. 우리 아버지가 그 학교 교감쌤이 친구였던 모양입니다. 내가 필시 무슨 잘못을 해놓고 말을 않구나 싶어서 이제 교감쌤한테 주정이가, 내 이름 주정입니다. 술주정이 아니고 박주정이에요. 우리 주정이가 뭘 잘못했는 것 같은데 뭘 잘못했는데 급장을 교체했단가 그랬더니 교감선생님이 내가 한번 알아봄세. 그러고 이제 그 쌤한테 물어보니까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러면 왜 애들이 그 민주적으로 뽑아놓은 애를 왜 담임선생님은 그 교체를 했어요? 그냥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감선생님이 우리 아버지한테다가 이랬다고 하네요. 그럼 또 아이한테 좀 말이라도 해주지 그래. 그렇게 그만두게 했을까? 그러고 그냥 아버지는 가셨어요. 그리고 나는 급장을 안 해요. 근데 그 뒷날 학교를 갔더니 담임선생님 나를 쳐다보더니 야 급장해. 그러고 바로 말 다시 급장이 된 거예요. 완전 자기 마음이에요. 나 그냥 했어요 급장. 그런데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 때죠. 그때는 매달 시험을 봤습니다. 매달 월말고사. 그러면 그 학교에서 월말고사 보는 모든 시험지 소표를 집계표를 전 선생님들이 전부 나한테 갖다 줘요. 왜요? 평균, 합계, 석차 이걸 절 뭘로? 수산도 아니고 안산으로 다 해주니까 6월 어느 날 5월달 시험 봤던 것을 아이들은 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를 가고 저보고 담임선생님이 남아있으라고 해서 남아있었더니 그 교무실에 급사 누나가 이만큼 가지고 온 집계표를 가지고 나한테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산 갖다 주면서.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많은 것을 합계하고 평균을 내려고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제 점수가 좀 궁금하겠죠. 나는 하나도 안 틀리거나 하나 틀리거나 그럴 거니까. 그 주사를 놓고 내 5학년 1반 14번 이걸 봤더니 50점, 40점, 60점 막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내 점수가. 이건 정말 내 거 아니다. 왜 선생님이 잘못 써놓으셨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고 교무실로 갔어요. 선생님, 이게 제 점수가 잘못 기입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내 귀를 꽉 잡았어요. 그러다 끌고 나왔어요. 교무실로. 그러더니 3층에 있는 교무실 우리 교실로 끌고 갔어요. 그러더니 머리를 잡았어요. 그러고 막 끌고 갔어요. 그때는 머리가 있었어요. 머리를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주산으로 얼굴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산이 이게 작은 얇은 주산이 있고 두꺼운 주산. 그리고 막 얼굴을 쳐버리니까 주산알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산알이 얼굴에 박혀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얼굴에. 그리고 밟고 때리고 해갖고 1시간 내내 교실에서 두드려 팬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맞고 기절을 했어요. 그러고 일어나 보니까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근데도 나는 소표를 얼굴도 피를 안 맞추려고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놓고 산을 넘어서 아버지한테 갔지요. 산을 넘어서 가는데 막 눈물이 나요. 보리가 막 많이 피었고요. 모내기를 할 때예요. 막 산을 넘어서 피투성이를 잡고 갔더니 우리 아버지는 다리가 없으니까 모내기를 하러 못 가요. 근데 여러분 모내기가 뭔지 모르죠? 모내기는 쌀나무를 키우기 위한 묘목을 모내기라고 해요. 그 모내기 한 날 우리 아버지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모내기를 하러 못 가고 큰 솥단지에다가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내기 한 사람들 밥을 주려고. 오후 4시나 3시나 저는 갔고 아버지는 저녁밥 모내기 한 사람 밥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피투성이 돼 있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근데 벌떡 못 일어나요. 왜냐하면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이게 목발을 짚고 벌떡 일어나더니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리고 얼굴에 있는 주사 하나를 빼주니까 피투성이가 피가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굴을 감아줬어요. 그리고 나한테 물었어요. 야, 너 왜 이건 뭐야? 왜 그래? 선생님이. 이게 왜? 제 점수를 잘못 기입해서 물어봤더니 뭐 점수가 어떻게 잘못됐는데 50점, 40점이라고 적어 있어서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때린 거야. 그러더니 다리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손 힘이 굉장히 세요. 손 이걸 탁 끌고 다리가 하나가 없긴 하지만 다리가 있는 것처럼 펄럭거리는 아버지 다리가 산을 넘어서 목발을 짚고 올라가요. 막 넘어가요. 난 속으로 담임선생님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겠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모내기를 하고 와서 누가 아버지 어디 갔냐? 마을에 갔는데요. 왜 갔냐? 누가 아버지는 성질이 급하니까 안 좋은 말은 가능하면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해버렸기 때문에 몰라요. 왜 갔는가? 근데 캄캄한 밤 10시, 12시가 되는데도 아버지가 안 와요. 그 당시는 전기불이 없을 때예요. 시커먼 깊은 산 속에 우리 집 하나.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전부 산
동생만 쳐다보고 있는 거 보죠. 아버지가 올까 봐. 길도 없어요. 집도 안 채니까. 근데 안 오시더니 저 위에서 여러분 그 뭐라 그래, 램프불이 우리 집을 향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 아버지 오신다 그랬더니 엄마가 아버지는 아닌 것 같다. 왜요? 너가 아버지는 쩔뚝거리면서 와야 되는데 저 불이 슉슉 오는 것은 너가 아버지가 아니다. 아니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마을에 있는 형이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숙모 이렇게 우리 엄마가 네가 뭔 일이냐? 왜 왔어? 그랬더니 주정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 전라도 말로 이렇게 말해서 어찌 샀구나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초등학교 학년 때. 그리고 우리가 뛰어가 봤더니 아버지는 학교에 쫓아가시다가 숨이 차시니까 전방에 앉아 계시다가 전방에 있는 아주 할머니한테 그분 모시고 오라고 말한 사이에 쓰러졌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를 죽인 아이. 우리 고모가 그랬어요. 우리 고모가 우리 아버지 동생이 저놈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우리 오빠를 죽였다. 상여가 나가는 날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학교를 가라. 상여관 따라가지 말고 오늘부터 공부를 해서 원수를 갚아라. 원수를 갚아라. 그래서 나는 상여 나간 날 아버지 상여를 못 따라가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6월달이라서 어떤 노래를 배울 때냐면요. 아이지라 어찌 우리 그날 6.25 노래를 배울 때예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지만. 근데 나는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곧 돌아오신다 아버지가. 난 돌아올 건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슬퍼할까? 근데 우리 교감 선생님이 상여가 나가면서 학교에다 막 젊은이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나쁜 선생님이 없다고. 근데 우리 교감 선생님이 주장아 아버지 상여를 따라가라. 그래서 나는 영정을 들고 아버지를 묻고 돌아왔고 부산에서 어렵게 산 누나가 너를 여기다 놓고 싶지 않다. 저런 사람들한테 너를 배우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어렵게 산다마는 널 데리고 부산 가서 키우겠다. 그리고 부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5학년, 6학년 때. 근데 우리 누나는 몇 달 후에 결혼을 했어요. 단칸방에 사셔요. 나를 데리고 살아야 돼. 신혼이에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단칸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문을 연다. 연탄부석이 있다. 연탄부. 그렇게 들어가면 작은 방이 하나 있고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있고 조그마한 다락방이 하나 있다. 이게 우리 누나가 얻었던 집이에요. 근데 는 다락방에 사는데 어쩌려면 화장실을 가려면 그때는 화장실이 아니라 변소리죠. 밖에가 있었겠죠. 가려면 누나랑 있는 방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근데 내려올 때마다 누나하고 매형이 옷을 벗고 싸우는 거예요. 누워서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싸운 건 줄 알고 계속 말렸어요. 싸우지 말라고. 못 싸우. 근데 매일 싸워요. 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자면 또 옆에서 또 싸워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누나가 생선 가시를 발라서 매형한테 먹여줘요. 왜 싸우고 나서 저렇게 먹일까? 저게 사과하는 걸까? 난 진짜 몰랐네요. 5학년, 6학년을 부산에서 그렇게 보냈어요. 극심한 사춘기를 겪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다는 죄책감에 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도저히 거기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다시 시골로 전학을 왔네요. 시골로 전학을 왔더니 우리 마을에 작은 교회가 하나 들어왔어요. 작은 교회가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그 당시는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이 책임을 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우리 엄마 나이 또래 정도 되는데 저녁마다 우리 집에 와요. 그래서 난 속으로 전도사님이 우리 엄마를 좋아한갑다. 자기 부인도 있으면서. 저 나쁜 사람이다. 맨날 와요, 맨날. 그러면 그분이 오면 우리 엄마는 맨날 장꼬박 속으로 숨어요. 장꼬박. 여러분 장꼬박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가라고 하세요. 놀라고 숨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인데. 근데 저분은 왜 쫓아온대요? 나는 좋아해서 쫓아온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엄마가 왜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왜 없어?
이 마을의 형제간들이, 이 마을의 사람들이, 주민들이 뭐라고 했어? 주정인의 식구처럼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본받아라고 그랬잖아.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그 많은 복숭아 밭이 있어도 복숭아 밭 밑으로 떨어진 썩은 복숭아 하나도 안 주워 먹으니까 마을 주인이 와서 좀 따다 먹어라. 어떻게 그런 놈들이 있냐? 그렇게 익어서 벌겋게 익어서 단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하나 안 따먹냐? 그렇게 우리 컸잖아. 근데 왜 우리 식구들 이렇게 힘들게 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잖아. 중학교 2학년짜리 입에서 나온 이야기.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다. 하나님한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저 전도사님이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엄마를 좋아해요? 이렇게. 좋아하지. 그러니까 엄마는 왜 좋아한다라는 걸 이해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 때 나한테 그냥 좋아, 남녀의 사랑으로 나를 알았어요. 좋아하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배신감이 생겼어. 아버지 돌아간 지 얼마나 됐다고 전도사님을 사겨? 전도사님 부인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하지, 그 말을 설명해 줬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사춘기 나한테 그걸 설명을 안 하니까 엄마도 부정한 사람, 전도사님도 부정한 사람 난 느꼈어요. 근데 결국은 어머니는 교회를 가시게 됐고 마을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를 예수 귀신이 붙은 사람이라고 전부 손가락질했어요. 무조건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그러더니 나를 제외한 나머지 3남 4녀가 완전히 돌아가고 전부 다 하나님을 믿으러 가본 거예요. 나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완전 애로워요. 언제 애로워요? 밥 먹을 때. 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는가. 또 끝날 때인데 밥 먹으려고 하면 또 기도하고.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워했어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마지막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정이만 제발 가기만 하면 난 눈을 감을 수 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요. 정말 나한테 전부 다 원망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극심하게 나는 중학교를 그렇게 보냈고 전도사님 덕분에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정말로 행복해 하셨고 그때부터 밝아지기 시작했고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 그러면은 우리 주정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맨날 그랬어요. 왜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내 공부가 열심히 한 건데. 처음엔 미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가는 형편인데도 전교 1등짜리가 고등학교 못 가면 안 된다고 담임선생님 말하고 광주로 고등학교를 보내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삼성이라는 큰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6개월 다니다가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두고 나는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만둬요. 그만두고 나와서 서울역에서 생각했어요. 뭐랄까 중이 돼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중이 돼야겠다. 그래서 바로 나는 중이 되는 길을 택했어요. 밤에 서울역에서 새벽에 도착하는 영광에 대학교 다닐 때 늘 다녀봤던 그 절로 갔어요. 스님한테 새벽 4시 도착하니까 누군고, 스님들은 누구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누군고 꼭 이렇게 물어봐요. 예, 옛날에 대학교 때 가끔 왔던 그 학생입니다. 웬일로 왔는고? 예, 사회 부정에서 왔습니다. 이게 왜 왔냐고. 중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뭐이 돼? 중. 하여튼 너무 헛소리 하지 말고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거라. 그러니까 내 말을 헛소리로 생각한 거예요. 그 스님은 상담 능력이 제로예요. 만났으면 MMPI, MBTI 검사를 해본다든가 적성 검사를 해본다든가 막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자라 그래.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니까 지금도 너는 중이 되고 싶냐? 그렇습니다. 초지일관입니다. 그래? 여기 중이 18명 있다. 심부름꾼 하는 놈이 없는데 네가 할래?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정 하자. 좋습니다. 그래서 중이 된 거예요. 가자마자 그분이 그날 아침 처음에 손가락질하면서 저걸 가져오라 그래요. 저 풀밭 속에 있는 손가락질한 데를 가봤더니 초등학교 때 우리가 앉았던 의자, 나무로 만든 의자, 나무 이렇게 조각조각 그게 막 이끼가 많이 낀 것을 갖다가 앉으라는 거예요. 아, 중을 해주는 뭔 식을 해준 갑다. 그리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뭔 깨진 거울을 앞에 딱 갖다 놓고 그다음에 하얀 뭘 걸쳐요. 깨끗하지도 않았어요. 아, 이게 뭔 식인갑다. 그랬더니 그 식이 아니었어요. 머리 깎는 거였어요. 근데 이 머리 깎는 그 뭐라 그러죠? 그것이 녹이 팍팍 쓸어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않은 걸 막 이렇게 갔는데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뜯는 거예요. 완전 아파요. 막 이렇게 막 밀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만큼 밀어갖고 있는데 아파요. 근데 앞에 있는 거울을 보고 앉아 있으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2번 해서 2번밖에
근데 스님이 금방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바리깡을 내 던져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나가. 여러분 이렇게 하고 어디를 가요? 이렇게 다 깎아주든지. 그래서 얼른 거짓말했어요. 스님, 나는 운 게 아니라 하품을 한 겁니다. 살아났어요. 중을 했어요. 완전 적성이 딱 맞아요. 적성이 너무 맞는 거예요. 아무 잡생각이 안 들고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내가 죄인 것도 잊어먹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2년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나한테, 스님 나도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너도 이름을 지어줄 때가 됐다. 너 어디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다 왔다 했지? 삼성입니다. 너는 삼성 스님이다. 난 삼성 스님이 된 거예요. 삼성아 그러면 네. 삼성 스님이 됐어. 근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나도 꿈이 생기더라고요. 스님, 나도 시주를 좀 다니고 싶습니다. 시주. 너도 시주를 다녀라. 나주, 무안, 거기가 네 나와바리다. 네. 하고 이제 시주를 다니는데 다른 중 18명보다 내가 시주를 훨씬 많이 받아갖고 와요. 불쌍하게 생겼나 봐요. 승승장구한 거예요, 아주. 그런데 며칠 다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끼쳐지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학교 안 간 놈들이, 안 간 아이들, 꼬맹이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럼 이 동네 가면 또 여기서 또 따라오면 오지 말라고. 저 동네 가면 여러분들 학교를 안 가니까 매일 따라야만 다닌 거예요. 깔따구처럼 따라다닌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리고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돌을 던져요. 그리고 난 동망치라고. 난 스님인데 난 동망치 아니라고. 그러다가 나는 거기서 돌을 깨우친 거예요. 어떤 돌을 깨우쳤냐면 그만두자라는 돌을 깼어요. 그리고 바로 나왔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 나와서 있는데 대학교 때 저 은사님이 제가 어디 있는가를 엄청 찾았대요. 왜냐하면 정말 어렵게 컸던 아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 코에 피 덩어리가 세수대야에서 멈추지 않았던 아이. 납부금을 못 내서 매혈을 했던 아이. 너무나 불쌍했던 아이가 삼성에 들어가서 자기 후배들을 데리고 삼성에 견학을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맨날 찾았던 모양인데 제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머리가 번들번들해갖고 머리가 왜 그래? 중을 했는데요. 뭐래? 중? 스님? 예. 스님을 해? 중을 해? 예. 케미칼 엔지니어가 중을 해?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화학공학이에요. 막 야단을 치더니 공부해. 그래고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대학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를 다니는데 돈이 또 없으니까 힘이 들어.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선생님이 된 거예요.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선생님이 된 거예요. 강주의 한 공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 내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는 아버지 이야기이고요. 거기 가서 들리나요? 네네. 강주의 한 공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을 가서 난 정말로 나처럼 어렵고 불쌍한 애들을 안아주고 사랑해 줘야지 이렇게 하고 갔어요. 92년 3월 2일 한 학교의 부임, 학원과 2학년 일반 담임으로 처음으로 들어갔네요. 정말 사랑해 주려고. 근데 처음 아이를 만나는 8시 반 조회, 아이를 처음 보는 시간인데 사랑해 줄 놈이 없어요. 학생 수가 50명인데 5명 앉아 있어요. 아침 조회 때. 그래서 내가 너 빨리 왔나? 아니 맞아요.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놈한테 물었죠. 야,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왔냐? 이렇게 물었어요. 담임으로서 선생님으로 제일 첫 번째 한마디, 왜 이렇게 애들이 안 왔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고개를 착 옆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반말을 해서 그런가 보다. 그럼 말을 얼른 올렸어요. 미안해요. 애들이 왜 안 왔어요? 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놈이 또 고개를 착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욕은 안 하면서 화를 냈어요. 학생, 선생님이 애들이 안 왔냐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딱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나보다 훨씬 키가 커요. 내려다보면서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세요? 안 온 놈한테 물어보세요. 맞죠? 왜 자기한테 묻냐는 거예요. 말을 맞기는 맞는데 너무 궁금해. 어떻게 50명인데 5명 앉혀놓고 아침 수업을 하냐. 다른 반 교실을 가봤더니 다 그 정도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회를 해요. 참 이상한 학교가 다 있다. 하루를 지났더니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았어요. 그 학교는 아이들이 학교 오는 시간이, 등교 시간이 8시 온 놈, 9시 온 놈, 10시 온 놈, 하루 종일 학교로 와요. 4시 반까지 계속 절절절절절 와요. 하루 종일. 그것도 늦었다고 빨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오는 거예요. 그냥 걸어오다 가불기도 해요.
하루 종일 온거의 문제가 또 하루 종일 집에를 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오고 가는 학교예요. 92년도에 한 공개 고등학교. 난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들한테 물었네요. 애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상했어요. 그걸 보고도 선생님들이 화가 안 내. 선배님, 이 학교는 왜 애들이 하루 종일 오고 가는 겁니까? 학교를 물었어요. 박 선생님,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모르구나. 네, 이 학교 어떤 학교입니까? 이 학교는 강주 전남에서 인문계 실업계 다 보고 다 떨어져 갖고 오갈 데가 없는 놈들만 모아놓은 학교야. 전교 꼴뚱짜리들이야 다. 2,000명이 다 꼴뚱짜리들이라고 보면 돼. 거기다가 집에서 다 내놔본 애들이야. 그래서요? 그럼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둬야지. 안 되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야 돼. 나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두 번째 날 새 교과서를 나눠줍니다. 근데 애들이 교과서를 가방에 넣지 않고 막 끈으로 다 묶는 거예요. 왜 끈으로 묶을까? 가방에도 안 넣고. 봤더니 하교하면서 수학장에다 다 버려버려요. 책을. 학생이 아니에요. 책을 다 버려버려요. 귀찮은 거예요. 세 번째 때는 수업을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입을 이렇게 비틀고 침을 이렇게 뱉대. 입이 이상하게 비틀어져 있어요. 언쟁이처럼. 다 뱉어 침을. 침 좀 뱉지만 완전히 내놔버리는 애들이에요. 나는 미쳐볼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좋다. 나는 쉬는 시간마다 나는 내 수업하고 와서 교실에 계속 들어가서 쉬는 시간마다 쓸어주고 닦아주고 문 열어주고 책 갖다 주고 그 학교에 버려진 책은 다 우리 교실에 있다고 보면 돼요. 다 갖다 놨으니까. 그렇게 3개월을 죽도록 쓸어주고 닦아주고 해봤지만 안 돼. 애들이 비웃어. 그리고 선생님들은 더욱 비웃어요. 저를. 안 된다니까 짜시. 아니야. 될 수 있어. 하나씩이라도 해야겠다. 너희들 만약 도망가기만 해봐. 지구 끝까지 내가 잡으러 갈 거야. 네가 아침에 늦게 오면 전부 수고하러 다닐 테니까 두고 봐. 마음을 먹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냐? 못 도망가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못 도망가게 하려고 교문 앞에 서 있었어요. 뒤에다가 뭐라고 써놓고 도망가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애들이 덜 도망가요. 덜 도망가구나. 근데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나를 불러요. 자네 이리 와봐. 왜요? 자네 데리고 갈 데가 있어. 뒷담으로 넘어가기 시작. 뒷담으로. 하얀 교복을 입은 애들이 개미처럼 뒷담을 넘고 있어요. 제가 넘어간 거예요. 왜인지 알아? 예, 제가 앞에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낭떠러지가 50m예요. 떨어지면 죽어. 그럼 자네가 책임질 거야? 그러면 저기를 철망으로 하면 안 될까요? 학교는 철망을 못하게 돼 있어.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떨어져 죽게 생겼어요. 침이라도 못 뱉게 해야겠다. 침.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밀걸레를 들고 다녀요. 밀걸레를. 하루 종일. 애들 침 뱉으면 닦아줬어요. 계속. 수업 시간에도 밀걸레를 들고 수업을 했어요. 침을 뱉으면 닦아줬어요. 근데 수업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뱉으니까. 계속. 그리고 수업할 필요도 없어요. 듣지도 않으니까. 계속 침만 닦고. 1시간 내내 침만 닦아줘요. 칙. 한 3주 동안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달라지는 거 있어요. 어떻게 달라져요? 침을 더 많이 뱉어요. 그러면서 발을 들고 선생님 여기 침 뱉었는데 나는 그때 좌절해버렸어요. 사람이 아니구나. 선배들이 왜 가만히 있으라 했구나. 나는 그리고 진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거의 92년도예요. 2학기가 됐더니 아이들은 괴물이 돼갖고 나타났고 선생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에요. 나는 92년 12월 2일 날 사표를 씁니다.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교장선생님한테 갔습니다. 교장선생님 저 그만둘랍니다. 그러면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은 왜 그만둔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장선생님은 그만둘 줄 알았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내가 그만둘 줄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얘들이 가면 간갑다. 오면 온갑다. 침을 뱉으면 뱉은갑다. 그래서 뭔 지랄이다 하고 쫓아다닐 때부터 알아봤네. 몇 쪽은 못 갈지 알아버렸네.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네 10평짜리 아파트 산다면서 아내는 집에서 놀고 혼자 벌재. 그만두면 뭐 할 건데? 걱정 마세요. 나는 그만두고 나왔어. 짐을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에 오니까 내 아내가 그게 뭡니까? 보따리입니다. 그게 뭔데 보따리입니까?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습니까? 나는 선생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녁에 잠을 잘 때 잠꼬대를 하기 시작하면 저녁에 자면 새벽까지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제가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뱉지 말라고,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뱉지 마, 이 말을 정리하니까 내 아내가 입을 꽉 묶고 시끄러우니까 얼마나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뱉지 말라고 했겠어요. 정신병이 올리겠어요. 남들은 쌤처럼 포기하면 되는데 그걸 포기를 못하니까 짐 싸고 오니까 참 무책임한 가장이네요. 그리고 내 아내가 말을 했어요. 어디서 들어야 되는데 안 오고 막 지금 어디 가버릴 거면 내 아내 왔는데 무책임한 가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며칠 지나니까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아빠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말을 시키면 되겠어요. 아빠는 비록 지금 실직을 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막 이런 말을 해줘야지. 야 담비야 우리는 뭘 먹고 살까 그런 소리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맨날 아빠 우리는 뭘 먹고 살 거야.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 시간 강사로 갈 거야.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시간 강사로 가면 돼.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며칠 있으면 아빠 우리는 또 뭘 먹고 살까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요. 진짜로요. 사골세 방이고 아파트 10평짜리 아파트. 아무리 시간 강사 원서를 내도 안 받아주네. 알고 봤더니 캐리어가 없으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그때 여수대학교 내 캐리어 냈네요. 안 받아줬어.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제 과목은 화학공학이에요. 잘 안 뽑아요. 근데 세상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화학공학 선생님을 뽑는 거예요. 얼른 다시 시험을 봤네요. 그러니까 한 달 쉬고 1월달에 시험을 봤어요. 2월달에 합격을 했네요. 저는 화학공학인데 공업, 기술, 컴퓨터, 정보처리 이런 걸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중고등학교 200개 학교 중에 어디라도 들어가면 돼요. 어디 학교 발령이 날까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그 학교로 발령이 또 나는 거예요. 그 학교로 발령이 또 나는 거예요. 나는 거기 발령이 날 거라 생각도 안 했어요. 200분의 1. 근데 교육청 장학관이 되고 내가 거기 발령 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신규들은 안 가려고 하니까 다 거기다 배치해 본 거예요. 갈까 말까 망설였으니까 내 아내가 어쩔까요? 이렇게 눈 감고 그냥 가래요. 왔다 갔다 말아요. 왔다 갔다 하고 월급만 받아오면 되지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학교를 갔네요. 근데 눈을 감고 갔지만 길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전부 다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박 선생님 왔어? 우리는 자네가 작년에 사표 쓴 줄 알았더니 휴직했구나 막 엄청 올리는 거예요. 휴직했어. 우리는 사표 쓴 줄 알았. 약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 영어 선생님이 한 분인데 영어 선생님인데 아주 스콜러네요. 아주 그냥 정직해. 말이 정직해. 생각난 대로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싹 지나가면서 나를 쳐다보더니 기어 들어오려면서 뭐로 나갔대? 완전 창피했어요. 그러고 있더니 이제 작년에 2학년이었던 애들이 3학년 올라가고 전부 교무실로 오더니 선생님 뭐 때문에 왔어? 선생님 안 한다며. 가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누구 때문에 그 말 하려다. 얼른 가 보기 싫으니까. 근데 또 2학년 담임을 또 주는 거예요. 2학년이 제일 말을 안 들어요. 그것도 학원과. 또 그 2학년 담임. 만나봤더니 사람이 아니에요. 작년에 애들은 완전 훌륭해. 그 애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건 짐승도 아니에요. 짐승도.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처음 봐버렸으니까 그런 애들을.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 나도 눈을 감고 학교만 왔다 갔다 했어요. 아침에 가서 조회를 할 때도 몇 명 안 되니까 이름도 부르기 싫어요. 왜냐면 박창호 그러면 네, 박창수 그러면 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박창호 그러면 목소리도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체크만 해. 체크만. 보지도 않아. 수업 들어가서는 한 번도 안 쳐다봐. 내 이야기만 해. 그리고 정리는 하지도 않아. 그리고 집에 와버려. 그리고 자버려. 3, 4, 5월 달을 그렇게 보냈네요. 그래야만 살 것 같대. 그래 놨더니 그 학교에서 우리 반이 제일 엉망진창, 제일 개판 집판. 정례도 안 해불지 뭐 조회도 엉망해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야 박주영 선생님 2달 만에 우리보다 적응 속도가 더 빨라져 갖고 왔다. 또 비아냥거리는 거.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냐. 변할 수가 있어 막. 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냅뒀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6월달 93년 그해 6월 난 집에 와서 그 더운 여름날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냉장고도 소형 냉장고에 있는 우리 집에 자고 있는데 밤 11시나 돼서 벨도 없어요. 아파트가. 누가 막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어줬어요.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애들이 술을 엄청 많이 먹었는지 술 냄새, 담배 냄새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거죠. 누구세요? 그 애들이 선생님 반이잖아요. 난 잘 모르겠어 우리 반인지 아닌지. 학교를 잘 안 나와.
근데 4명은 우리 반인 것 같아. 근데 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러 왔는데요. 난 놀러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보기 싫은데 내가 놀러라고 했겠어요? 가라고 할까? 근데 또 선생님 집에 왔다는데 가라 할 수는 없었어. 들어와요. 들어왔어. 내 아내가 누굽니까? 우리 반입니다. 얼른 보내세요. 눈빛을 막 이렇게 보내라고 그래. 냉장고 속에 뭐가 있냐면 먹다 남은 수박이 반쪽이 있어서 이제 그걸 썰어줬어. 근데 여러분 수박에는 씨가 있죠. 씨가. 그게 문제예요. 씨를 이렇게 뱉어야 될 거 아니야. 먹고 근데 여러분 하늘에다 뱉. 이따 얘들 그들 얼굴 보여줄게. 오늘 왔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저게 뭔 짓입니까?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아빠 오빠들은 왜 그래? 원래 그래 원래. 근데 안 가 또 12시까지 안 가려면 자고 간대요. 어디에서 10평짜리 아파트 방 하나에 거실 하나 거실에서 안 돼 가 자고 간대요.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떠들어. 미치겠어 막 욕이야 전부 다. 김학이라고 이제 내 아내는 나한테 짜증을 부리고 우리 속 없는 딸은 그 오빠들이 한테 가고 우리 아빠는 얘가 털이 없는데 오빠들은 털이 많네 막 그럼 그 애들 안으려고 그러면 내 아내는 끌고 들어가고. 잠이 들었어요. 새벽 3시. 문제는 아침이에요.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깨웠더니 나는 죽은 줄 알았어요. 뭐 반응이 없어. 안 간다고 말을 하든지 뭉텅뭉텅. 나 혼자 학교를 가니까 내 아내가 하루 종일 전화가 오기 시작하네요. 여보 한 놈 가고 7명 남았어요. 좀 이따 2놈 가고 6명 남았어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알았다고요. 전화 좀 하지 말라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여보 1명 남았어. 제일 무섭게 생긴 놈이 남았. 이게 무서웠던가 봐요. 1명이 더 무서운가 봐요. 빨리 오라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종례에 있어요. 종례 가서 내가 깨울 테니까 놔두세요. 깨웠어요. 야 일어나 이 새끼야 일어나 얼른 가. 우리 학교 갔다 왔다. 근데 7명도 또 떨어갔어. 왜 떨어가냐? 얘 데리러 간대요. 그럼 데리고 간 게 또 안 가네. 왜 안 게? 하룻밤만 더 자고 간대요. 계속 와요. 계속 월, 화, 수, 목, 금, 토. 그때는 토요일까지 수업할 때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오기에 오지 마 좀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요일 저녁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쌤, 선생님 그러지도 않아요. 쌤, 우리가 말을 잘 안 듣잖아. 그래 말 좀 잘 들어. 우리 지금 방학하려면 1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름방학 하려면. 근데 어쩐다고? 우리가 1달 반만 여기 살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 이게 어디서 산다고? 이 집에서. 이게 왜? 좋으니까. 안 돼. 말이 안 돼. 어디서 자꾸냐. 아니 거실에서 하면 된다고. 그럼 말 잘 들은데. 아니 안 된다니까. 그래 내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이 말 잘 듣는다는데 데리고 살 거니까 나한테 돌았냐고. 한 번만 더 오면 자기는 짐 싸고 나간다고. 이게 뭔 짓거리냐고. 근데 그날 계속 와. 그래서 아내한테 말했어. 여보 1달 반밖에 안 남았다니까 데리고 살아봅시다. 이게 당신 맘대로 하시오. 그래갖고 그 더운 6월달 1993년대 6월달은 유독기도 더웠네요. 제일 힘든 것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요. 진짜 8명이 밥을 너무 많이 먹어. 도시락 8개 싸야 돼 또. 그 다음에 그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그 많은 빨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6월달. 전쟁이네 전쟁 6월달. 이제 7월 방학이 곧 해 이제. 이제 1달 반 하고 거의 다 이제 방학할 때가 됐어요. 근데 그 학교에 여러분 기말고사를 봐요. 근데 그 학교는 기말고사를 보는데 애들이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시험을 볼 때 전 과목의 문제를 다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시험 점수가 안 나오니까 3배수로 문제를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요. 그리고 문제를 안 바꿔요. 바꾸면 틀려보니까. 근데 이 애들이 시험 보기 3일 전에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쌤, 우리 시험 공부 한번 해볼까? 진짜? 답만 외우면 되잖아. 그러긴 해. 야 그럼 답 외우자. 상을 폈더니 방이 너무 좁아. 상을 개우고 전부 누워라. 쌤이 앉아서 문제를 말하면 너 답만 누워서 거꾸로 너가 문제를 말해 내가 답을 할 테니까. 달달달 3일 동안 외웠네요. 달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8명 중에 한 놈은 눕기만 하면 잡으러. 그리고 깨우면 뭐 화를 내. 이게 무서워. 걔는 뭐 완전 무서워요. 못 깨우고 7명만 문제다 답을 막 외웠네요. 시험을 봤어요. 기말고사. 그리고 방학식 그래 여름 방학식. 방학식 한 날 전 과목에 석차를 발표해요. 한 반에 50명씩 13개 반이니까 650명이에요. 650명 중에 1등부터 7등이 우리 반이 아니라 우리 방. 누가 공부한 놈이 없으니까.
그래 놓으니까 그 당시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 실업계 애들한테 엄청난 장학금을 줄 때예요. 얘들한테 80만 원 장학금을 주는 1인당. 내 월급이 40만 원일 때. 87은 50만, 560만을 우리 방에서 받은 거예요. 방학 시간 날 이제 집에를 가거라. 정말 잘했다. 그랬더니 안 갈 건데? 왜 안 가? 여기 살 건데? 이게 왜 살아? 그냥. 그러니까 얘들은 왜 산다는 걸 설명을 안 해. 그냥 단답형이에요. 아니 안 갈 건데? 뭐 왜? 그냥 뭐 이런 식이에요. 대답을 연이어서 못 해요. 근데 내 아내는 이 애들이 안 갈 것을 이미 예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완전 가까워졌어요. 그 애들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애들이 방학동안 이후에도 안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 안 가면 안 가죠. 완전 친해진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 근데 왜 그런가 가만 봤더니 내 아내가 여기 안 계시겠죠? 왜 그런가를 봤더니 뭘 안 치우는 게 비슷한 성향이에요. 뭘 안 치워. 이게 쉽게 말하면 난 밥상 위에 막 지그들 교복이나 막 옷이 올려 있으면 엄청 신경 쓰이는데 우리 아내는 괜찮아. 그리고 뭐이 벌어져 있어도 그냥 방고 다녀. 이게 괜찮아. 이게 애들하고 성향이 비슷해요. 뭘 안 치워. 성향이 그래. 성향이 남자다워요. 누나예요. 나보다 한 살 더 드셨어요. 근데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내 아내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남편 흉을 보면 내 아내는 좋아해요. 근데 이 애들이 내 흉을 같이 보는 거예요. 내 아내한테. 뭐라고 흉을 보냐면 사모님 우리 선생님은 결백증 환자네. 학교에서 맨날 들어와서 쓸고 닦고 쓰고 난리야. 막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 아내한테 흉을 보면 내 아내는 집에서도 그냥 가만 못 있고 막 같이 흉을 봐. 흉을 보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또 애들이 사모님 우리 선생님은 약간 ADHD 같아. 가만 못 있어. 집에서도 그냥 이러면서 친해진 거예요. 그러고 좋아해 서로. 근데 2학기 때 데리고 사는데도 별 문제가 없어요. 아 그렇게 되구나. 근데 얘들이 또 이 애들도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방학 탁 하고 장학금 받고 온 날 선생님 여기 우리 아파트가 지금 7개 동이잖아요. 주공 아파트가. 근데 이 주공 아파트에 산 사람들이 우리를 좀 몰라보는 것 같아요. 이게 뭘 몰라봐? 이게 전교 1등부터 7등이라는 걸 몰라보는 것 같아. 당연히 몰라보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느꼈어? 선생님이 말한 대로 정말 곱게 인사를 해도요 저런 놈들하고 똑같이 우리를 취급해요. 자긍심이 생긴 거예요. 저런 놈들하고 우리가 똑같이 취급한다니까요. 우리가 1등부터 7등인지를 모르고. 그럼 어쩌라고? 이 아파트에다가 방을 붙여주세요. 방을. 이 집에 살고 있는 애들은 1등부터 7등이다. 네, 붙여줬어요. 여러분 좀 있으면 그 방이 이금희 아침 방송에서 나옵니다. 방. 이 집에 살고 있는 애들은 1등부터 7등이다. 그랬더니 애들이 고개를 숙여가지고 인사를 너무 잘해. 침도 가서 몰래 뱉고요. 담배도 숨어서 피워요. 이제 자기가 1등부터 7등. 또 달라진 게 있네요. 그렇게 아침에 안 일어나던 애들이 새벽 4시면 일어나요. 그래갖고 어디로 달려가. 그리고 점심을 먹을 때 우리 집으로 와. 그리고 방학 동안에 또 어디로 달려가. 그리고 새벽에 들어와. 2주 동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80만 원 받은 거 갖고 오락실을 저렇게 다닌갑다. 응? 그랬으면 그랬지. 내가 물었어요. 1시간 반 또. 야, 너 새벽에 어디 갔다 와서 밥 먹고 또 어디 갔다 오냐? 2주 동안? 그랬더니 아르바이트. 뭔 아르바이트? 말을 연이어서 못한다고 말했죠. 뭔 아르바이트? 주유소 아르바이트. 너 돈 80만 원 있잖아. 부족해. 이게 뭐이 부족한데? 쌤 우리는 수능을 볼 수가 없잖아. 볼 수 있어. 왜 못 봐? 실력이 없잖아. 이게 화내지 말고. 구구단을 못 외우니까 지금. 그래서 어쩐다고? 쌤 우리는 인하공대를 갈 건데 특차로 가려고. 인하공대? 그냥 우승을 뻔했어. 인하 전문대도 못 가요. 구구단을 못 외운다. 안 웃으려고. 어떻게 거기로 갈 건데? 선생님 봐봐 요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내신 성적 7% 이내인 자로 우리는 지금 1%야.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딴 자. 이것밖에 없잖아. 진짜네. 특차죠. 그래서 저희들은 오전에 가서 새벽에 가갖고 주유소에 가서 일해갖고 70만 원 벌고 장학금 받는 거 80만 원, 150만 원을 가지고 점심 먹고 새벽까지 7군데 기능사 자격증 학원을 다닌 거예요. 달라진 거죠. 방 내내 기능사 자격증 학원을 다녀요. 새벽에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받은 돈하고 장학금 받은 것을 저녁에 7군데 학원을 다녀요. 자격증을 따기 시작해요. 욕을 해도 공부에 관한 욕이에요. 예를 들어 주기표 외우면서 I, in, 그것도 모르냐 이 새끼야. 뭐 이런 공부에 관한 욕이에요. 구구단도 다시 외우고
진짜 우리가 아이들한테 비교하고 욕하고 아무 의미가 없네. 지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꿈 하나만 딱 이루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안 해. 그거네. 야, 지금 임구생 지금 뭐 하는지 알아? 공부하고 이 새끼야. 너는 지금 뭐 하냐? 넌 틀려먹었어. 아무 의미가 없네. 작은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거, 그거 하나면 되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랬어요. 너희들 만약에 2학기 중간고사에서도 1등부터 7등이 나면 선생님이 운암동 시장에서 소주하고 낚시 사줄게. 진짜? 2학기 중간고사에서 1등 7등 나면 걱정 마, 선생님 단만에 오면 되잖아. 그러긴 해. 2학기 중간고사를 봤어요. 1등부터 7등이 아니라 6명이 올백. 별것도 아니에요. 문제를 안 바꾸니까.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이는 하나 틀린 거예요. 근데 8명 중에 하나이는 자폐였어요. 자폐. 난 자폐란 걸 모를 때예요. 그때 한 명 자폐인데 그 자폐란 걸 모를 때예요. 선생님일 때라서. 2학기 때 중간고사 1등 7등이 나네요. 그러니까 다른 반 선생님들이 야, 학원과 2학년 1반은 시험 감독을 2명 넣어야 돼 막 그래. 우리는 10명 내도 상관없어. 우리는 답을 외운 사람이니까. 가자. 그리고 교복을 벗겨불고 내가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따 보십시오만 나보다 훨씬 늙어 보여요. 쫙 데리고 이제 여러분 핸드폰이 그때 굉장히 큰 거 나올 때 내가 들고 조폭처럼 걸어갑니다. 따라와. 낙지하고 소주 사줄게. 교복 벗겨불고 운암동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핸드폰 벨이 울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애들 내 뒤 따라오고. 나 북부경찰서 형사과 누구입니다. 누구세요? 박주성 선생이죠. 네. 왜요? 당신 지금 이 경찰서로 와야겠습니다. 뭐 때문에요? 당신 반 애들 8명 잡아놨습니다. 뭔 애들 8명 잡아놨다고요? 뭘 잘못했는데요? 그랬더니 직접 와서 물어보라고요. 탁 물어보는. 얘들아, 우리 반 애들이 뭔 8명 잡혀있단다. 경일이 그놈이 잡혔구만 드디어. 이게 왜 잡혔는데? 선생님 말로 하기가 설명이 어려워. 얼른 가봐. 그럼 너 어디 가지 말고 이 오락실에 가만 붙어있어. 내가 이따 얼른 갔다 와서 술 사줄게. 알겠지? 그리고 나는 부경찰서로 막 뛰어갔습니다. 갔더니 얘들은 무릎을 꿇게 놓고 이 뺨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난 뺨 때리는 걸 제일 싫어해. 때리지 마세요. 내가 화를 내니까 그 사람이 경찰이 누구세요? 나 얘들 담임입니다. 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 똥똥학교 담임 저희 때리지 말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때리세요? 뭐 때문에 때린가요? 라고 물었더니 직접 물어보래. 물어봤어. 너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맞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 알고 봤더니 실습 시간에 쓰는 용수철, 이 용수철을 가지고 북경찰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경찰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가지고 세대를 경찰 오토바이 끈 거, 이 8명이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뱅뱅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뱅뱅. 그러니까 그 애들 막 잡으려고 막 쫓아다녔겠죠. 근데 밤이 되니까 얘들이 정심사 산으로 올라가 본 거예요. 그냥 경찰이 쫓지 말아요. 위험하다고. 그러면 경찰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을 가야 맞잖아요. 근데 얘들은 공고생이기 때문에 연장이 있었고 전부 다 분해를 해가지고 그걸 고물로 팔아먹었대요. 그걸 잊어본 경찰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근데 부모한테 전화하지 왜 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부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제발 좀 집어넣으라고 애들을. 그러니까 이걸 변상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얘들 내 보내줄 테니까 부모들을 보내주라. 알겠다. 애들 데리고 나왔어요. 집에 가라. 내일 부모님 오시라게 해라. 내일 경찰서에 가야 된다. 난 너무 힘이 없더라고요. 불쌍하고 짠하면서도 밉고. 그냥 집에 와서 잠이 들어버렸네요. 뭘 약속을 안 지킨 거죠? 술 사준 걸 잊어본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은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내가 안 오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밉겠어요. 그러니까 발로 차. 뻥쟁이 일어나라고. 왜 거짓말해? 뻥쟁이. 그래서 내가 누워서 미안하다. 창길이 그것들, 경일이 그것들 오토바이 때문에 갔다 왔다 했더니 그것들 때문에 화가 났구나. 너무 창피하고 슬펐다. 내가 누워서 그랬어요. 야, 그 애들 좀 사람 좀 만들어봐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우리가 이미 사람 만들어버렸어. 그놈들. 그 애들이 사람 만든 건 때린 거거든요. 아까도 뺨을 맞았는데 또 때렸다고 생각해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때렸어? 이렇게. 안 때렸는데. 그럼 어떻게 사람 만들어? 선생님, 우리 여기 있는 8명 중에 저놈 한 새끼 빼고 우리 7명은 사람이 돼버렸잖아. 이게 뭔 사람이 돼? 1등부터 7등 우리는 사람이 이미 돼버렸잖아. 근데 그 오토바이 돈놈들은 사람이 지금 안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오락실에서 만났어 그놈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됐으니까 내일 이 집을 나가고 그놈들이 들어오기로 했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냐,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다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그 돈놈 8명이 들어와야 그날 가방을 메고 요들 가방을 쌌고 나가고 1명 빼고 7명은 나가고 하이파이브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걸 보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멤버 교체입니다. 그러면 저 새로운 놈들은 뭔 놈들입니까? 오토바이 훔친 놈들입니다. 그럼 우리 집에는 뭘 숨겨야 됩니까? 저희들은 오토바이 외에는 훔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놈들이 10월 달에 들어온 거예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못 나간 놈 한 명 하고 이제 9명. 삽니다. 똑같이 변해요. 왜? 꿈을 이루니까. 얘들도 똑같이 시험 보면 답만 해오면 되고 기능사 자격증 학원만 다니면 돼요. 아주 심플해. 그러니까 전교 1등부터 15등이 전부 다 우리 반. 그러니까 다른 놈들이 다 할 수 있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반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다. 그렇다면 이 집은 너무 좁다. 그리고 경찰서 파출소에서 날 맨날 불러요. 고액 과외한다고 누가 신고를 한가 봐요. 맨날 가면 경찰은 나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화학공학입니다. 화학공학인데 어떻게 전과목을 가르칩니까? 나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1등부터 15등이 그 방에서 나옵니까? 우리는 답을 내옵니다. 아, 답이 유출됐습니까? 아니,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근데 맨날 고발해. 누군지 모르는데. 얘들아, 우리 이거 살지 말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이면 데리고 갔던 병풍산 밑에 학교로부터 10km,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버려진 땅에 감나무 농장에 창고가 있어요. 그걸 임대한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우리 집 사골세비하고 비슷해. 사골세비하고 이것을 임대한 거라고 이걸 얻어야겠다. 그래서 그 마을 통장한테 가서 통장님, 이 4,000평의 땅에 있는 저 건물 임대비가 얼마라고 하는데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우리 학교 선생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저희 애들은 누굽니까? 우리 학생입니다. 근데 선생도 선생같이 안 생겼고 학생도 학생같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그 애들이 발을 막 이렇게 좀 끌렁끌렁 하고 있었겠죠. 나도 좀 옷을 좋게 안 입고 좀 시큼할 것 같겠죠. 선생도 아니고 잠깐 기다려보세요. 내가 한번 선생이 아닌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에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 혹시 박주정 선생님이라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식입니까? 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물었냐면 그분은 어떤 사람이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람이 어떤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분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쁘지는 않는데 이해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1994년에 4,000평의 땅에 창고를 지어서 신문지로 도배를 하고 2002년 제가 장학사 되기 전까지 10년 동안 데리고 살았던 애들이 707명입니다. 그 707명의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죠. 그게 궁금했던지 이금희의 아침 방송에서 그 애들을 불러갖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게 10분짜리인데요. 그것만 보고 제가 끝낼게요. 그럼 어떤 애들이 거기 707명이 들어왔느냐? 나는 추천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지구들이 추천해요. 저놈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다 기수가 있어요, 기수가. 그 애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방송부 혹시 그 영상 틀어줄 수 있나요? 안 돼 있을까요? 예, 틀어주라고. 이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 애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번에는 가슴속에 특별한 선생님을 담은 어느 학부모의 이야기를 제가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대학생 아들을 둔 선경자 씨는 잊지 못할 선생님이 있다. 어려운 형편으로 포기했던 아들의 대학 진학을 가능케 한 선생님이다. 양식이 어머니 학비가 없으면 제가 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진짜 부끄럽대요. 너무나 우리는 선생님한테 해드린 것도 없고 사실 음료수 하나도 사드린 게 없는데 학교로 가서 하도 만나자 해서 가면 선생님이 음료수를 저를 사주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물질로는 뭘 못 드리지만 또 이렇게 성의 표시를 무엇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는 못하고. 아셨죠? 그리고 군에 간 아들의 편지를 읽는 이 부부에게도 같은 선생님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다. 재밌어요. 잠시나마 주님을 생각해 봤어요.
사춘기 시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아들이 제자리를 찾은 건 바로 그 선생님을 만난 후였다. 우리 아들이 학교를 일주일 정도를 입학을 하고 일주일 정도를 등교를 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우리 학교에 가서 우리 선생님 한 번만 만나주래요. 그래서 왜 선생님을 만나주라 하냐 그랬더니 세상에 진짜 제대로 된 선생님을 한 번 만난 것 같대요. 우리 길도가. 선이야 인사하자. 우리 학부모들이 특별한 분으로 기억하는 선생님. 바로 박주정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데 점수 따기 경쟁에 내몰린 것이 인문계 아이들의 현실이라면 실업계 고등학교엔 또 다른 현실이 있다. 정준이도 머리 물들었네. 예. 야 근데 정준이 어울린다. 이거 집에 했어. 너희 집에서 했어? 동석이 집에서? 친구 집에 가. 아이들의 자신감 상실과 미리 어른 사회를 흉내내려는 현실이 그것이다. 또 우리 반 학부형들도 오실 건데 인사 잘하고. 응? 실업계 고등학교 1년 동안 교사로서 지내다 보니까 지내면서 느낀 점은 엄청나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불신의 관계가 팽배해져 있다는 느낌을 갖고 저는 굉장한 좌절을 했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저희 아파트에서 데리고 살아보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바로바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거기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살면 틀림없이 변하는 거구나. 아이들과 사는 동안 주민들의 원성도 들었다. 심지어 고액과외를 한다는 오해도 받았다. 송이. 무엇보다 가족에게 미안한 일이었다. 밥은 밥대로 먹고 우유는 우유대로 먹고. 다행히 폐가를 개조한 농장이 꾸려졌고 아이들은 이제 이곳으로 모인다. 선생님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던 7인방은 이곳에 자주 들리는 선생님의 단골 손님들이다. 그 시절 습관대로 이곳은 자기 집 마냥 편하다. 선생님 사모님께도 좀 너무 고맙고요. 그 당시 아파트에서 공부 같이 할 때도 7명이 그 밥 같은 것도 해주시려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비록 반찬은 김치였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추억에 남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게요. 대학교 1학년 때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더라고요. 아주 많이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한때 학교를 벗어나려 했던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 선생님의 끈질긴 믿음 덕택에 가능한 일이다. 콩나물에 물을 주다 보면 물이 다 흘러가 버리고 콩나물이 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물이 다 빠진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물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콩나물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학생들 기르는 것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버뜩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그만 그 학생들에게 노력을 하고 나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변함이 없다고 더 이상 저희는 가르칠 수가 없다고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온다든가 어떤 사회적 환경에 접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 그 예전의 모습을 너무나 다른 정말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정말 콩나물에 물 주듯이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학생들을 교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콩나물 교육론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박주정 선생님 나오셨는데 네. 힘들지 않으세요? 저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비뚝에 나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신다는 게. 우리 금방 화면에 나왔던 친구들은 비교적 좋은 쪽의 친구들입니다만 사회적으로 격리되었거나 조직 폭력이라든가 또는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도집에 있었던 아이들도 있었고요.
이런 아이들을 참 어렵게 해서 그 폐가로 데리고 와서 1주 내지 2주, 길게는 뭐 2달, 3달 같이 살다 보면 잘 큰 아가처럼 보이다가도 또 어느 한순간이면 무너져 버리고, 그랬을 때 그 허탈함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 너 그걸 하라고 그러더냐.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그렇게 괴로워하려면 보려고 하느냐 하지만 그걸 어디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지나고 나서 해가 지나면 그 아이들은 성숙해갖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면 언젠가 우리가 그 아이들을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 한 번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기억에 남는 제자는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나쁜 기억입니다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폭력으로 일괄돼서 징역을 한 6번, 7번 갔다 온 친구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살 때는 처음부터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서로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지 비를 마치는 게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스스로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살아왔던 것과 앞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야,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한 2달 정도까지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물론 이 친구는 어머니 집 나가시고 아버지 그 알코올 중독이고 누나 그 유흥 시점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자기는 처참하게 어디서 살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됐더라도 저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친구인데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하루 날 저녁에는 제가 잠이 갑자기 들었는데 같이 잠을 자죠. 목이 이렇게 막 아파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목을 조르더라고. 죽인다고. 그래서 굉장히 막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근데 눈빛을 보면 그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류를 했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울어요. 어째서 그러느냐 나 그랬어요. 했더니 나는 잘할 수가 없고 앞으로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자꾸 너는 잘할 수 있고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하고 남자의 의리가 있는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선생님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에 대한 기대에 대한 배신감을 안 가질 것 같아서 나갈 것 같다고 복 놓아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는 울었습니다. 둘이. 그 시민들이 울 때는 참 대성통곡이라고 봅니다. 오직 했으면 그 애가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때.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며칠간 지가 방황을 하더니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랍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구별을 못합니다. 고1이지요 그때가. 그래서 반신반의했는데 돈을 달라 그래요. 30만 원을. 뭐한 대신랑 붙지 말고 달라 그래서 그러자 그랬더니 책을 사왔어요. 책을 사와서 자기가 수능 공부를 시작을 하겠답니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해본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학교 갔다 오면 하여튼 아이들 방에서 앉아 있어요. 잠을 언제 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녁에는 막 아우성을 쳐요. 악을 써요. 안 되니까 공부가. 막 울고 불고 아우성 치고 땅을 치고 그래. 저걸 견뎌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옆에서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죠. 저러다가 자살하다 해버리면 어쩔까?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그걸 이겨내고 6개월 만에 그 학교 전체에서 1등이 나요. 과에서. 그러니까 아주 의지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애우다시피 해요. 그러더니 수능 공부를 해서 그 아이가 해군 상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해군 상관학교를 가서 그 아이가 2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나 주례 좀 해주라고 해서. 그래서 해군 함정에서 하얀 제복 입고 제가 주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데이지요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 기억이 있고요. 하나의 기억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의 상황인데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한 1년 정도 소식이 없더니 올해 황사가 많이 와서 힘들었던 때 있었죠. 올해 주소가 그 숫자로 써져 있는 편지 봉투가 왔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교도소죠.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저 징역 16년을 받았습니다. 이게 조직폭력에 못할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왜 내가 이렇게 밖에 살 수 없었는지 선생님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는 이야기만 계속 쌓고 왔어요.
그래서 빨리 그 답장을 보냈습니다. 살려주마. 어떻게 하면 살려주느냐. 근데 또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내가 몇 월 며칠 날 공판을 하는데 선생님 그거 와서 탄원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갈게. 그리고 갔습니다. 재판장이죠. 그래서 이제 검사 되신 분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한테 2분만 시간을 주면 제가 쭉 이 아이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니까 판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아이는 파란 수위에 주머니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8명이 쭉 서 있고, 저는 거기서 목매에서 그 아이의 지난 간 이야기를 했고 저희 잘못을 빌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만 더 붙잡았으면 이 상황을 안 만들었을 텐데 정말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얘 한 번만 용서해 준다면 제가 제대로 한번 가르쳐 볼랍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하도 많은 죄를 져놔서 조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줄에 묶여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을 알 수가 없었죠. 한 아이는 하얀 제복에 정말 멋있게 결혼을 했고, 한 아이는 파란 수위에 꽁꽁 묶인 채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 참 저희들에게 참 너무 많은, 어쩌면 선생으로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조금만 더 그 아이를 붙잡을 수만 있었다면 저 아이가 저렇게는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아이들은 수많이 변합니다. 수많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들은 부모님 탓하고 부모님은 선생님 탓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은 엄마 탓하고 선생님 탓하는데 우리 탓하지 말자고요.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내 탓이고 선생님은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어머니는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사회는 우리 탓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전부 저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왜 수많이 그렇게 많은 애들이 꽁꽁 묶여서 지금도 아우성을 치게 만들어야만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글쎄요, 제자들이 그 의미를 방송 알기만 끊어주십시오. 한다면, 예, 눈물로 얘기하실. 박수 받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두 번째 아이는 제가 버린 거였어요. 그 아이는 우리 농장에서 데리고 사는데 우리가 키우는 토끼 눈을 빼가지고 뿌리면서 잔인하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보냈더니 결국은 나쁜 짓을 했고 징역을 16년을 살았습니다. 징역 16년을 살고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나왔습니다. 갈게. 어디로 갈 거냐? 할머니 집으로 갈 거냐? 할머니 저 징역 사는 동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선생님, 맨날 우리가 살던 그곳은 없어졌습니까? 내가 장학사가 되면서 할 수가 없었어. 그럼 지금 어디 사십니까? 시내 아파트 살아. 제가 좀 살 수 없을까요?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해. 내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 그리고 아내한테 물었더니 반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징역 갈 때 16살, 16년을 살았으면 32살이요. 어른이요. 그리고 당신 딸들이 지금 몇 살이요? 그건 안 돼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갈 데가 없는데. 당신이 정말 잊혀지지 않으면은 우리 집 아파트 옆에 있는 원룸에 데리고 오시오. 그럼 아침하고 저녁은 내가 주겠어. 줬어.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애를 거기서 데리고 살다가 사회 적응이 되면 취업을 시키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애는 우울증하고 자폐증하고 분노 조절이 같이 겹쳐 있어요. 치료를 그렇게 해도 힘들어요. 4년 6개월을 데리고 살았네요. 안 좋아져요.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 취업을 시켜주면 그만 싸우고 나와버리고.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한 5년 됐네요. 5월 28일 날 저녁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애가 안 와요. 왜 안 오지? 어디가 아픈가? 항상 먼저 와 있거든요. 쫓아갔어요. 걔는 항상 문을 잠궈놓고 있는데 그날따라 문이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었죠. 걔는 목을 매버렸어요. 세 줄을 써놨더라고요. 선생님, 자신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화장해서 보냈습니다. 옛날 우리가 살았던 것때 뿌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좀 일찍 알았다면, 부모한테, 우리 형제간한테 오기 안 쓰고 일찍 알았다면 나는 더 편하게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었어요. 이러고 힘들 때 우리 제자였던 아이 아나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힘으로 혼자 못합니다.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선생님들도 당신을 왕따시키고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저를 왕따시킨다고. 어떻게? 선생님은 76일이 되면
이 아이가 잘릴 걸 생각하고 이 출석부를 가지고 다녀버리잖아요. 선생님들이 못 긋도록. 그리고 그 애가 학교 나오면 갖다 주잖아요. 다 싫어해요, 선생님. 선생님을 싫어한다고. 선생님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도 안 믿으니까 그 아이가 중간식 시험 문제에다가 중간식 문제를 하나도 안 적고 거기다가 우리 선생님 하나님 믿게 해주자고 해갖고 그게 빵점 맞았어요.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믿어야겠다. 근데 그는 완전히 나를 괴롭혔어요. 이것도 읽어봐라, 저것도 읽어봐라, 뭔 농기를 갖다 주고 읽어봤냐, 그거 들어봤냐, 느낌이 어쩌냐, 나를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선생님은 괴롭혔어요. 그는 지금 목사가 이미 되고 있어요. 그 아이 덕분에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됐고 우리 형제간들이 저를 사람 취급해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람 사회 중에 너까지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제 이럴 게 없다. 이럴 게 없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도 너 마지막 왔으니 나 편하게 간다. 그리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이야기보다도요. 저는 이런 이야기가 혹시 제 자랑거리로 느껴질까 봐 늘 두렵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로 이 나라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아이가 웃고 있어도 울고 있는 마음을 읽어줄 줄 아는 선생님. 공부 잘하고 착한 애들만 있는 학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애도 내 새끼라는 생각을 갖고 안아주려고 하는 선생님을 나는 좀 그런 선생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말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영화로 나오면 어느 작가가 왔어요. 이걸 드라마 20부작으로 하자고. 제 주인공은 이병헌으로 하자고. 처음에는 공유로 하다가 했더니 공유하고는 영 안 맞다고 이병헌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좀 자존심 상하대요.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20부작을 넷플릭스로 만들자고 해요. 근데 그 드라마에는 한 3년 전에 나온다. 근데 영화는 그 애들 707명을 데리고 살았던 애완을 그리는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면 수만큼 재밌다고. 선생님들한테 아이를 품을 수 있는 선생님, 부모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마음, 이걸 만들자고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게 제가 나왔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그거 보고 오시라고 했는데 반도 안 보고 오신 느낌.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150만 조회가 됐어요. 근데 이게 200만이 되면은 어느 영화사에서 만들자. 거기는 전부 그 댓글이 영화 만들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명씩만 거기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200만이 되면 영화 나오면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약속했거든요. 목사님, 교회 가서 내가 그 했던 이야기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출연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웃으셨는데 그걸 이루고 싶어요. 이루어서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했던 그 내용을 우리 영화로 나와서 많은 선생님과 엄마, 부모님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만 하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것. 그 말씀 드리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